자, 자바스크립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동적이라는 건 이벤트 처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떤 동작이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또 어떤 화면이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벤트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움 조작, 이 HTML 안에 있는 태그들을 동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픽 처리,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와 이제 통신을 하고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되고요.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리플릿을 열어놓고 같이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적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하나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 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자바스크립트 하나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크립트라고 적으면 됩니다. 스크립트라고만 적고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는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안 나오죠.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안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프로그램 문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웹페이지에다가 어떠한 표현을 하는 방법은 도큐먼트라고 적어주고요. 도큐먼트 안에 도큐먼트에는 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ri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write 가로 열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스크립트를 적는 거는 바디와 바디 사이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네. 2번 연속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또 스크립트 여기다 적어볼게요. 스크립트 라고 하고 또 도큐먼트 명시를 해주고, 나는 그리고 라이트 홈페이지. 근데 요거 글씨만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직접 태그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H1 태그로 이렇게 달아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맨 위에 도큐멘트 라이트 했으니까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자,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사이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이라는 거는 명령어를 적어준다. 명령어. 이제 명령어는 다른 말로 해서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 형식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트에 wri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명령어 write는 뭐 적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바디에다가 안 적고 얘를 지워놓을게요. 지우고 헤드에다가 적으실 수도 있어요. 헤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적을 수도 있어요. 얘를 잘라내게 한 다음에 다 지울게요. 스크립트를 지우고 script.js라는 바깥에 있는 외부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라고. 그러면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죠? 연결을 안 해줬죠. 자, 연결을 해줘야겠죠. 연결을 해준 방법은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적고 src라고 적은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스크립트 뜨죠, 자동 완성으로. 그 다음에 얘를 닫고 이렇게 스크립트로 또 스택으로 닫아주셔야 돼요. 네. 살짝 좀 다릅니다. 스타일하고는. 그렇죠. 그런데 스타일에서는 우리가 링크로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외부로 연결하더라도 굳이 헤드에다가만 연결 안 해도 돼요. 바디에다가 하셔도 돼요. 바디에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뭐 아래에다가 하셔도 돼요. 어디에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스크립트라고 적고 거기 안에 동적으로 명령할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단 실행 순서를 고려를 하셔야죠. 실행 순서를 고려를 한다는 거는
이 코드는 실행되는 순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예, 이렇게 실행이 돼요. 지금 스크립트 점 여기서 안녕 반갑습니다를 안녕하세요 다음에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안녕하세요를 이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쭉 실행이 위에서부터 되다가 스크립트를 만나면 스크립트에 있는 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이 스크립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도큐멘트에 그러니까 페이지에다가 반갑습니다라고 적어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를 동기적이라고 그래요. 예. 다른 말로는 비동기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비동기적은 순서대로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완료된 것부터 보여주는 거죠. 자, 실행 순서를 고려를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나면 멈춘다 그랬죠. 그 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용이 완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헤드 태그에 여러분들이 맨 앞에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자료 1만 개를 가져오는 그러한 명령어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웹페이지의 밑에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웹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한참 후에 그 다음에 뜨는 경우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뭐냐면 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가 완료가 되면 이 아래 게 실행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오는 스크립트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디 맨 끝에다가 적어주면은 이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표시가 되고 마지막에 자료를 가져오겠죠. 일단은 다 보여지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보여줄 이 웹페이지는 자료를 가져와야지만 보여주는 웹페이지다. 그러면 또 스크립트를 여기다 적으면 또 안 되겠죠. 위에다 적어야겠죠.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저것 감안하기 싫다. 나는 이 자료가 다 안 불러오더라도 밑에 있는 것들을 표시해주고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스크립트에다가 속성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디퍼라고 바로 뜨죠. 디퍼. 디퍼라고 적어주시면은 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밑에 것도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알아서 실행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퍼를 넣어주면 비동기적으로 얘도 얘 나름대로 실행되고 얘도 내 나름대로 실행이 되고 스크립트의 위치는 그렇게 선정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